대체 왜 저렇게까지 참견을 하는 거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에드워드 윌킨스는 한국인을 연구하면서 수없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연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 심리를 분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큼 남을 챙기고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민족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영양 상태까지 걱정하는 국민.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계절별 패션 코칭까지 제공하는 민족. 어디 가요? 길 잘못 가고 계신데요. 자발적인 내비게이션 역할 수행. 아니, 그걸 왜 혼자 해? 도와줄게. 타인의 일도 내 일처럼 나서는 정신. 윌킨스 교수는 이런 한국인의 참견 문화를 처음 접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한국 출신 대학원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곧바로 한국인의 특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녁 드셨나요? 한국 출신 대학원생 중 한 명이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했던 교수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 네,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샌드위치요. 그거 한 끼로 부족하지 않나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밥을 먹어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게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그날 저녁, 교수는 학생들이 권하는 대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진 한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내 식사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자 학생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 가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챙기는 말이에요. 교수는 이때부터 한국인의 참견 문화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고 돌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코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한국 사회를 깊이 연구할수록 이 오지랖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견 아니면 배려? 한국인의 오지랖 DNA 분석.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오지랖을 떨어? 그냥 내 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윌킨스 교수는 한국의 오지랖이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유대감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인의 오지랖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보호형 오지랖. 너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이 유형은 가족이나 친구, 친한 동료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옷차림, 건강 상태, 심지어 연애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참견합니다.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그 친구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다른 친구도 만나봐.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위험해. 두 번째, 공동체형 오지랖.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야. 한국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길을 헤매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도와주고 옆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에게 같이 먹어요. 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야죠.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택배 기사님 힘드실 텐데 시원한 물이라도 드려야겠어요. 셋째, 개입형 오지랖.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유형은 때때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주변에서 거긴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인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 앉으면 안 되지. 쓰레기 그냥 버리면 어떡해요?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사회적 자산이다. 윌킨스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인의 오지랖은 단순한 참견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를 사회적 자산 소셜 캐피털이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지랖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도구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에서도 점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오지랖 문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윌킨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개인주의와 결합해 선택적 개입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기술과 AI의 발전으로 디지털 오지랖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윌킨스 교수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단순한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강한 유대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점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집단적 오지랖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비교적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이며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저 손 세정제 좀 더 드릴까요? 확진자 동선이 여기예요. 조심하세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정부의 지침이 빠르게 사회에 공유됨과 동시에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고려하는 문화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시위가 많이 일어났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방역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대응했습니다. 윌킨스 교수는 이를 사회적 책임 오지랖이라 명명하며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인의 협력 정신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점 자연재해 속에서 빛나는 한국식 참견 강원도 산불과 자발적 기부 2019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기부금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식료품 보내드립니다. 피해 주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스타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기부 행렬에 참여하고 기업들도 앞다투어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지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윌킨스 교수는 이를 분석하며 한국은 단순히 개개인이 착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강한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윌킨스 교수는 한국과 서구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는 내일은 내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위기 시 연대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할 경우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내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이야. 사회적 유대감이 강해 서로 도우려는 경향이 강하며 위기 상황에서 빠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강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 사회도 점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오지랖 문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윌킨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개인주의와 결합해 선택적 개입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오지랖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과거처럼 모든 것에 개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챙기는 디지털 오지랖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진화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문화다. 윌킨스 교수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연대감을 가진 나라다. 오지랖 문화는 한국 사회의 안정성과 협력 정신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도 이 특성은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문화는 찾기 힘들다. 이런 공동체적 정신이 한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윌킨스 교수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사회적 요소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참견 문화는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오지랖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챙기는 한국인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이 직접 만나서 챙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오지랖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전지적 참견 시점, 댓글 문화. 이 기사 보셨어요? 이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제품 사면 후회해요. 제가 직접 써봤어요. 이 레시피 따라해봤는데 완전 강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에서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정보 공유 오지랖이 강해서 제품 리뷰, 맛집 추천, 여행 정보 제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온라인에서도 공유와 배려라는 가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익명의 도움의 손길, 온라인 커뮤니티 구조. 여기 병원 괜찮나요?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이 옷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색깔은 검정보다 베이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처 경찰서 가보세요. 저도 예전에 거기서 찾았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강한 동시에 서로 돕는 문화가 특징입니다. 정보 공유를 넘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달아줍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기반 커뮤니티인 당근마켓 동네톡, 네이버 카페 등에서도 동네 오지랖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참견 문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오지랖 선택적 개입과 글로벌 영향력.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참견이 많았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는 선택적 오지랖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친 간섭으로 너 아직 결혼 안 했어. 빨리 해야지. 왜 그렇게 살이 쪘어?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어디 대학 갔어? 취업 준비는 잘 돼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많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려형 참견으로 변화 중입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필요하면 도움 줄게요. 취업 준비 중이세요? 제가 유용한 정보 공유해 드릴까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듣고 추천해 드릴게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오지랖이 부담이 아니라 배려로 느껴지도록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오지랖, 글로벌로 확장되는 한국식 배려 문화. 윌킨스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서로를 챙기는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K-팝 팬덤의 서포트 문화는 글로벌 오지랖일 수 있습니다. BTS 멤버 생일이니까 기부 프로젝트 진행합시다. 블랙핑크가 시상식 후보에 올랐어요. 우리 투표합시다. 이 아이돌이 입었던 옷 어디 브랜드인가요? 같이 찾아봅시다. K-팝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팬덤 안에서 서로를 돕는 지원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해외에서도 확산되며 한류식 연대감이 형성되었죠. 즉,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K-팝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따뜻한 참견. 길 찾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이 음식 처음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길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결국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배려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글로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윌킨스 교수는 연구를 마치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강력한 요소다. 온라인 시대에서도 오지랖 문화는 더욱 발전하여 디지털 배려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한류와 함께 한국식 서로 돕는 문화가 해외에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사회적 유대감과 배려의 상징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언론사에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칼럼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 사회, 과도한 개입이 불러온 집단주의의 그늘. 이 글은 한국인의 오지랖 문화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으로 묘사했습니다. 칼럼의 저자는 미국 출신의 심리학자 리처드 콜먼 교수로 그는 한국에서 1년간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숨막히게 간섭받는다. 서구 언론의 오해. 콜먼 교수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많이 간섭한다. 개인의 선택보다 집단의 눈치를 더 봐야 하는 사회다.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지나치게 관심을 받는 것이 불편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왜 혼자 드세요? 라며 말을 걸어온 경험. 지하철에서 낯선 어르신이 왜 그렇게 얇게 입었어? 라며 조언해준 사건.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디 취직했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은 일화. 그는 이를 두고 한국은 따뜻한 배려와 지나친 개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칼럼이 미국과 유럽의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지자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친절한 나라지만 너무 오지랖이 심한 것도 사실 아닌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건 솔직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한국인들이 챙겨주는 건 좋은데 때로는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논란을 보고 있던 한국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챙겨주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구나. 오지랖이 너무 심하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개인주의도 좋지만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 문제를 두고 한국과 서구권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반박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왜 문제인가? 콜먼 교수의 칼럼이 논란이 되자 한국 사회에서는 반박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윌킨스 교수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강한 협력을 보여주는 사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 지침을 서로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협력.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을 시작.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는 공존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점점 개인주의적 요소가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함. 해외에서는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개인주의라면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거지 새로운 방식의 개인주의일 수 있음. 한국의 배려 문화는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류 팬덤의 서포트 문화는 케이팝뿐만 아니라 기부활동, 환경보호 운동까지 확대됨. 한국식 배려 문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한국식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해외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다시 바라보려는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네. 서구권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적당한 관심과 배려는 오히려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논란이 되었던 콜먼 교수의 칼럼은 한국 사회를 피상적으로 바라본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점점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다. 한국의 배려 문화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 신경 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사회적 유대가 될 수 있다. 윌킨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문화적 요소다. 결국 한국은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넘어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킨스 교수는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마지막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윌킨스 교수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문화적 요소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공동체적 연대감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한국식 참견과 배려, 문화가 글로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가져온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서구권에서는 이웃조차 서로 모른 척한다. 너무 고립되다 보니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적 단절이 심화되면서 서구권에서도 공동체적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구 사회에서도 타인과 연결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간의 연결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했지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약해진 것 같다. 온라인에서는 쉽게 소통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화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의 서로 챙기는 문화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정보 공유 오지랖이 활발하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이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서로를 돕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킨스 교수는 한국의 서로 챙기는 문화가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컬처와 함께 확산되는 배려 문화, K-팝 팬덤은 단순한 팬 문화가 아니라 서로 돕는 연대 문화를 가지고 있다. BTS 팬들은 아미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식 팬 문화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서로 돕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글로벌 공동체로 확장되며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는 한국식 공동체 모델,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도와준다.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서로를 돕는 문화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윌킨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단순한 참견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미래 사회에서도 개인주의와 공동체 정신의 균형이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더 연결될 것이고 한국의 서로를 챙기는 문화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서로 챙기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립시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